제가 실장님 소개를 잠깐 좀 해드릴게요. 산업은행 기업금융팀과 벤처기술금융실을 거쳐서 현재 스케일업 금융실장을 맡고 있으신데요. 산업은행에서 국내 혁신기업에 대한 대형 스케일업 투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산업은행 스케일업 금융실장 정명국입니다. 주제를 산업은행의 스케일업 지원 방안이라고 잡았었고,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스케일업은 왜 필요한가, 산업은행의 스케일업 금융, 2020년 산업은행 스케일업 금융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1, 4분기 스케일업 금융 지원 사례 순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스케일업이 왜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 앞에서 말씀드리기 좀 송구스럽지만 순서상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업의 사전적 의미는 규모를 확대한다는 뜻으로 기술, 제품, 서비스, 생산 능력 등 확대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스케일업이란 단어가 고성장 기업을 지칭하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고 있고요. 고성장 기업은 정의하기를 고용 인력이 10명 이상이면서 매출이나 고용이 3년 연속 평균으로 20% 이상 성장하는 기업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케일업 금융은 잠재력을 갖춘 스타트업이 침체에 빠지지 않고 고성장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잠시만 페이지 좀 넘겨주실 수 있어요? 3페이지. 최근에는 패러다임이 창업 지원에서 스케일업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외 유명한 교수들이나 학자들도 창업보다는 스케일업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고성장 기업은 정부 경제 정책의 두 기둥인 성장 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5%의 스케일업 기업이 신규 일자리 창출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는 6%의 스케일업 기업이 신규 일자리의 54%를 창출을 한다고 합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스타트업 지원에서 잠재력 있는 혁신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영국의 스케일업 육성 전담 기관인 스케일업 인스티튜트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생산성 면에서도 일반 중소중견 대기업보다는 스케일업 기업이 고생산성 기업이 2배나 더 많고, 앞에서 정의를 3년 평균 20% 이상 성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향후에도 이 기업들이 합리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측면에서도 스케일업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만족도가 훨씬 높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 기업은 내수 기업보다 신제품이나 신서비스를 3배나 더 많이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대부분 스케일업 기업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해서 경제의 확장 효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은행에서 해외 주요 정책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미국이나 EU, 영국, 독일 다 별도의 프로그램들을 다 운영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2011년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 후속 프로그램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기업가 정신 교육이나 멘토링, 시장 분석과 경영 전략 수립 등의 멘토링, 투자자 매칭이나 VC 투자 유치 등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고, EU도 IP 등록 간소화라든지 부가가치세 등 조세 제도를 완화하고 4억 유로의 모태펀드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행정 플랫폼을 구축해서 스케일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골드만삭스가 설립을 지원하고 영국 정부가 파트너로 참여한 스테이트업 육성 전담 기관을 세계 최초로 설립을 했고 교육이나 멘토링, 네트워킹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경제기술부 주도로 전문가가 멘토링을 하고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뉴욕, 보스턴 등의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해외 대형 자본에 의해서 스케일업이 주도되고 있다고. 뭐 최근에 잘 아시는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또 쿠팡에 우리나라 자본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이런 문제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내 벤처 투자도 보니까 중기부 통계에 따르면은 2019년에 4조 2,777억 원이 투자됐는데 투자된 업체의 개수는 1,608개였습니다. 평균 한 27억 원 정도 되고 이 부분은 스케일을 한다 못한다, 스케일 금융 지원을 잘한다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그 기업이 처한 시장 규모, 뭐 중국 기업과 비교할 때도 시장 규모하고 또 연관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지만 뭐 절대적으로 금액이 저희들 우리나라의 벤처 투자 평균 금액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스케일업 현황 내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지금부터는 저희 산업은행의 스케일업 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외람된데 회장님께서 신년사로 이제 중점 추진 사항을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차세대 리드 기업과 신산업 육성이었고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두 번째는 은행의 혁신과 디지털화, 세 번째는 고객 중심의 사고, 네 번째는 수익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그 첫 번째로 차세대 리드 기업과 신산업 육성에 힘쓰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 새로운 주인공이 필요하고 그래서 혁신 성장의 지원 범위와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업별 지원 규모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커져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펀드 대형화, 투용자의 대형화 없이는 유니콘 탄생도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간접투자금융실에서 펀드 출자 내역을 살펴보면 윗부분이 2019년도 성장지원펀드 출자 계획에 보면 출자 내용에 보면 벤처 부분에 2,100억 원, 운용사 수가 8개입니다. 평균 해보니까 한 260억 원대 정도의 평균 금액이었습니다. 운용사별로 출자하는 금액이. 그런데 금년에는 스케일업 성장 부분을 별도로 만들고 대형 VC와 일반 VC로 나눠가지고 대형 VC는 1,600억을 2개 운용사에 각각 8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2,200억은 뭐 3개에서 5개로 예정하고 있는데 4개로 본다면은 이 일반 VC 스케일업 성장의 일반 VC도 아마 550억 평균 금액이 550억 정도 되는 금액으로 펀드 대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대형 VC는 출자 비율이 40%입니다. 37%, 40%, 38%, 40%별 차이는 없지만 의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원을 강화하는 의지로.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해 말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뭐 제가 은행 전체에 관련되는 문제라서 보도자료를 인용을 했는데요. 혁신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고 혁신성장금융부문 내에 벤처금융본부를 금년에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스케일업 벤처금융본부 내에는 아래에 보시면 넥스트 라운드와 넥스트 라이즈를 운영하면서 창업 생태계 플랫폼을 운영하는 넥스트 라운드실이 있고 초기 스타트업 투자와 테크 스타트업 투자를 하는 벤처기술금융실 그리고 스케일업 투융자를 하는 스케일업 금융실이 신설됐습니다. 신설되는 스케일업 금융실은 성숙 단계의 혁신 기업에 대한 대형 스케일업 투융자 그리고 기존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복합 금융 지원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신설된 스케일업 금융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케일업 금융실 신설 목적은 혁신 스타트업이나 유니콘 후보 기업에 대해서 대형 투용자를 통해서 기업의 성장을 가속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대형 투용자 그리고 기업의 성장 가속 요 두 가지로 강조드리고 요약을 하고 싶고요. 국내 자본을 활용해서 차세대 리더 기업을 육성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혁신 성장 산업을 영위하면서 핵심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시는 DNA라든지 빅3, ICT 융합 기업들 이 부분을 지원 대상 기업 중에 첫 번째로 잡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쪽 제품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잡았고요. 그리고 제품이나 플랫폼으로 해외 진출 가능한 기업들, 국내 시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 가능한 기업들도 열심히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타기업의 성장이나 창업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국책은행으로서 저희들이 지원을 강화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자금의 용도는 회사가 경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자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부분별로 나눠보면 공장 신정설이라든지 물류센터 건설이라든지 사옥 구입, 사옥 신축, 그럼 여기 따로 기재는 하지 않았지만 기계기기 구입이라든지 모든 그런 시설 자금과 기업의 경상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는 운영 자금 그리고 인수금융까지 M&A라든지 이런 인수금융 모든 금융들을 다 취급할 수 있습니다. 취급할 수 있고 그래서 다음에 취급금융의 형태라고 적긴 했었는데 요약하면은 기업이 원하는 자금의 구조로 다 맞춰서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투자가 필요하면 투자, 융자가 대출이 필요하면 대출, 그리고 따로 적지는 않았지만 필요하다 그러면 보전까지도 금융의 수단은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는 보통주, 우선주 다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주식 연계 채권도 CB, BW, EB 다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매출 채권 유동화라든지 그런 금융 기법들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제 투용자 금액은 앞부분에 벤처기술금융실을 말씀드렸는데 초기 스타트업과 테크 스타트업 기업을 벤처기술금융실이 주로 담당하게 될 것이고 저희들 내규라든지 내규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취급할 포커스는 원칙적으로 그 투자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는데 스케일업 금융실의 설립 목적을 감안해 가지고 50억 원 이상을 투용자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실 내에 바이오 전담 팀이 있어서 바이오 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금액에 대해서 50억 미만이라도 좀 플렉시블하게 운영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분율이 15% 이상 되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지분율 15% 미만으로 가져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수 있는 금액 50억 따지면 350억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500억 이상 되는 기업들을 대상하고 있고요. 그러면 상한은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앞에서도 유니콘 후보 기업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유니콘 기업까지 1조가 넘어가는 기업까지는 저희들이 꼭 투자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프 유니콘까지는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개별적인 업체에 대해서 투자 금액들은 딜을 하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이 1998년 7년 말 벤처특별법이 생기고 98년부터 22년간 투자를 해왔었는데
그동안에 가장 큰 걸림돌이 내부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정결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전까지 보면은 저 벤처기술금융시 벤처실에서 주로 투자하는 대상 기업들이 창업 7년 이내이고 혁신산업을 영위하는 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30억까지만 그 투자심의위원회 벤처실에서 운영하는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의 기업들은 즉 은행의 심사부에서 운영하는 신용소유라든지 부문신용위원회를 갔어야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전통적인 은행의 그 대출을 담당하시는 분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그 30억 초과되는 대출을 투자하기가 상당히 좀 실무적으로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결권을 좀 크게 바꾸었습니다. 바꾸면서 스케일업에 적합하도록 바꿨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소벤처기업이라는 그 기업 규모도 없앴고 창업연한도 없앴습니다. 없앴고 50억까지는 벤처투자심의소위원회 뭐 스케일금융실이 됐든 벤처기술금융실이 됐든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실장이 위원장이고 위원들은 팀장들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심사부 팀장 그리고 리서치센터 팀장 그렇게 팀장으로 구성이 되고 위원들은요. 그리고 벤처투자심의위원회는 100억 원까지 투자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뭐 실장들이 위원들로 주로 들어갑니다. 본부에 있는 실장들이 위원으로 주로 들어가고 100억이 초과되면 신용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신용위원회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행장님들이 위원들이고 수석 부행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파격적인 게 메가벤처 특별대출을 지금 그 초안을 다 만들어 가지고 결제 중에 있는데 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업 가치 기준으로 금리를 우대하는 가상금리를 결정하는 그래서 이제 스케일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융자로도 대출로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목적이고요. 지원 대상은 여기에는 중소중견기업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지분 투자를 일단 받아야 됩니다. 그 기업 가치 기준으로 그 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구조인데 기준금리는 3개월, 6개월, 1년까지 직전에 확인한 기준금리가 1년짜리가 1.04%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상금리는 그 기업 가치와 신용등급 두 가지로 해가지고 가상금리가 예를 들어 2천억 기업 가치가 직접 투자받은 기업 가치가 2천억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트리플 B일 때는 가상금리가 1% 붙습니다. 그러면은 2.04%가 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일 신용등급이 안 좋은 싱글 B이고 2천억 이상이면 가상금리가 2% 가산이 되고요. 그러면 3.04%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업 가치는 500억, 1000억, 2000억 이렇게 정했습니다. 500억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메가벤처라고 해서 저희들이 스케일업에 적합하도록 구성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몇 가지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외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메가세븐 클럽을 운영하고 있고요. 메가세븐 클럽 운영하는 가장 큰 특징은 뭐 저희들이 아무리 투자를 한다 해도 한꺼번에 뭐 500억, 1000억짜리 투자를 하기는 뭐 쉽지는 않을 거고 만약에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대형 VC들과 같이 협업해서 큰 딜에 같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하고서 이제 메가세븐 클럽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원래 딜 소싱 채널 전담 채널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스케일업 금융실이 팀이 4팀이 있는데 팀별로 나눠서 뭐 VC뿐만 아니라 PE 증권사 그리고 예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건 그 협업하고 같이 코업을 하자는 모토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혼자서 시장에 나가서 뭘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해서 협업을 좀 강화하고 또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부나 주요 기관이 선정하는 유니콘 후보 기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뭐 실제로 뭐 어떻게 보면 마케팅 내지는 좀 협업을 해서 같이 잘 기업을 육성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기보에서는 에비 유니콘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신보에서도 혁신 아이콘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금융위에서도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다가 아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순서가 좀 밀린 것 같은데 만약에 금융위에서도 유니콘 후보 기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면은 저희들도 적극 동참해서 유망 기업들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은행의 스케일 금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장 좋은 건 또 저희들이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어쩌면 또 가장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뭐 알사는 아마 실제로는 이게 390억 원 전체 펀딩은 390억이었는데 저희들이 실이 좀 신설되고 이런 과정에서 투자가 좀 늦어가지고 다른 회사들보다는 좀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억 원을 승인받고 투자를 지금 했고요. 그리고 F사는 제조 설비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출 400억 하고 투자 100억 하고 500억 원을 한꺼번에 승인 내 가지고 지금 기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9개 기업이 있는데 맨 위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들어간 건입니다. 그 A사도 그 대출과 투자와 대출을 복합으로 취급을 했었고 B사는 투자만 했었고요. C사는 대출을 했는데 저희들이 대출만 따로 전념할 수는 없는 게 지점이라든지 기업금융실에서 대출 전담 부서가 있기 때문에 대출만을 따로 운영하지 못하고 이 회사는 하반기 펀딩이 예정돼 있어서 하반기 펀딩할 때 저희들도 같은 조건으로 투자 검토를 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취급했고요. 그리고 뭐 DEF사 다 이렇게 쭉 보시면은 저희들이 아마 50억 이상인데 일부 금액 20억 나오는 건 지난해부터 딜이 진행되어 오던 딜들이라서 50억 미만이라도 투자는 해왔었고요. 그리고 전체 딜 사이즈가 다 100억 원대에서 2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50억에서 100억씩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업종들도 보면 거의 뭐 AI라든지 신약이 좀 아랫부분에 신약을 제가 아랫부분에 배치를 나열을 했었고, 그래서 스마트팜이라든지 유아동 콘텐츠 뭐 여러 가지 또 AI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앞으로도 뭐 혁신 성장 산업을 지원하고 정부에서 뭐 제가 20년 뭐 이렇게 쭉 정부 정책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정책은 딱 두 가지 기둥이더라고요. 그 성장 잠재력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